문제 형식을 주셨어요. 문제 형식을 줬다고? 형식을 주셨구나. 근데 그게 다음 주라고? 네. 그러면 이번 주에 해야 되는 거 아니? 그치? 등빛을 만들어가고 어. 등차까지 만들어. 그러면 등차랑 여기 상하함수 활용이랑 기납적정이랑 이렇게? 네. 근데 오늘 수업 지금 뭐 배웠어? 우리 오늘 그거 들어갔어. 공기. 공비술. 우리 그 저번에 성주 말로 금요일날 뭐 어디 놀러 간다고 그러는데 금요일날 다들 올 수 있지? 오늘 현장 체험 수업 그날. 어딘지? 근데 다음 주 수행인데 그러면 금요일날 안 보면 어떡해? 다음 주에 수행이라며. 이번 주 금요일에 현장 체험 학습이잖아요. 응. 오늘은 선생님이 일단 뭐 수행평가를 지금 받을 수가 없으니까 다음 주에 뭐 요일이 정해진 거야? 언제 친다고? 근데 그게 또 반마다 다른 거 아니야 좀? 그렇죠. 그러면은 금요일날 하면 좋긴 하겠는데. 근데 오기가 힘든가? 여러분들? 금요일날? 그냥 뭐 진짜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해도 돼. 전 뒤에 약속이 있습니다. 그럼 선주 힘들고 나머지 세 사람은? 금요일은 힘들 것 같은데. 그냥 힘들 것 같고 두 사람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약속이 그게 지금 확정된 게 아니라. 약속이 생길 수도 있고. 네. 지혁이는? 저도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없어도 만들겠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어떡하지? 일단은 그 수행평가 종이가 여러분들 뭐 집에 가서 있든 어디 있으면은 그거 쌤한테 좀 보내줘. 보내주고 그러면은 금요일날은 수업이 없는 거네. 그리고 선생님이 만약에 주말에 수업을 만약에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만들 거고 선생님이 이번 주에 집을 내려갔다 오거든. 그래서 주말에 못할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다른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리고 화요일 이후에 칠하는 법은 없지? 선생님. 수요일에 보지 않나 우리? 그치? 두 사람은 확정된 날짜가 있어? 기납적정에는 그래도 좀 수업을 들어야 될 텐데. 두 사람은 확정된 날짜가 아직 없어? 화요일보다는 늦게 볼 것 같긴 해. 그럼 두 사람은 일단 그거를 좀 최대한 빨리 알아서 일단 나한테 좀 알려줘. 만약에 화요일 기라 그러면 일단 화요일날 하면 되니까. 선생님 그 교재 가져왔니? 그냥 책상에 올려둔 거? 봅시다. 오늘이 그 상하함수의 활용 이제 마지막 시간이야. 마지막 시간이고 아마도 여기 있는 걸 끝내고 나면은 시간이 뒤에 한 3-40분 남을 것 같거든?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 최근까지 했던 이 교재에서 혹은 마플 시너지에서 모르는 문제들 질문 받을 거고 질문할 거 없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또 문제 풀 거 일단 좀 줄 테니까 봅시다. 마지막 파트인데 삼각형의 넓이, 그러니까 넓이를 이제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선생님이 7번을 엄청 길게 늘려가지고 일단 문항을 넣어놨고 이렇게 문항을 늘려서 넣어놓은 의도는 뭐냐면 결국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만 알면 나머지 다 구할 수 있다라는 걸 일단 주입시키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일단은 기본은 알아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자라고 일단 얘기를 하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를 A, 여기를 B라는 길이로 이렇게 세팅을 했을 때 B인각을 셋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왜 이 넓이가 되는지는 설명을 안 할 거고 결과만 일단 얘기를 하면 2분의 1에다가 양변 A랑 B를 곱한 값에다가 세타의 사인을 입혀가지고 사인 세타를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은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기본적인 공식이고 이걸로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풀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코사인 법칙이랑 사인 법칙 공부할 때는 케이스를 많이 나눴잖아.
여긴 좀 그렇지가 않다라고 일단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삼각형의 넓이 파트에서 문제가 조금 살짝 꼬아진다, 좀 어렵게 나온다라고 하면 다 이런 식의 문제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관계식을 우리가 작성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같은 넓이가 있어. 같은 넓이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방법 1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방법 2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방법 1로도 어떤 삼각형의 넓이를 표현할 수가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도 이 삼각형의 넓이를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어쨌든 간에 결과적인 두 넓이는 서로 같겠지. 같은 삼각형을 쓴 거니까. 이렇게 식을 작성하면 관계식이 작성이 된단 말이야. 이러면서 내가 구하고 싶은 어떤 미지수를 구할 수 있게 된다. 라는 이런 테크닉이라고 해야 될까, 도구라고 해야 될까? 이런 방식이 있으니까 요 선생님이 이제 문제 풀면서 한번 이제 보여주도록 할게. 3번인데 이거는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지만 이 삼각형의 넓이 파트에서 그냥 기본처럼 얘기를 하고 어차피 중학교 때도 공부를 한 거기 때문에 일단 얘기는 할게. 내정원 상황이거든. 내정원. 삼각형의 안쪽에 원이 이렇게 내접해 있는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뭐 그림 대충 이렇게 삼각형이 그리고 이 안에 원이 어쨌든 이렇게 내접해 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첫 번째로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표현하는 방식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방금 여기서 했던 걸 여기 똑같이 적용을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변의 길이 A, 여기에 변의 길이 B, 여기 변의 길이 C라고 하고 여기를 선생님이 세타라고 이렇게 세팅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 내접어는 아예 신경을 쓰지 않고 다시 내접어는 아예 신경을 쓰지 않고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1번을 활용해서 만약에 구한다라고 하면 A랑 B 곱한 다음에 2분의 1 하고 여기 사인 세타 입혀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첫 번째 표현하게 되는 넓이가 2분의 1에다가 A, B에다가 사인 세타라고 하면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일단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다음 두 번째 방법으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제 내접원을 생각을 하는 건데 내접원의 중심에서 이 변의 접한 부분에다 이렇게 선을 이렇게 내리는 게 무조건 수선이잖아, 그치? 여기도 이렇게 내리면 무조건 수선이잖아. 여기도 이렇게 내리면 무조건 수선이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거냐면 요렇게를 일단 하나 구할 거야. 이렇게 내접원의 반지름을 선생님이 R이라고 일단 세팅을 할게. 그러면 밑변이 A인 거고 수선이니까 여기는 R을 그대로 높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지. 그럼 A 곱하기 R에다가 절반을 하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하나 나와. 마찬가지 원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삼각형을 하나 만든다 치면 변의 길이 C에다가 마찬가지 높이가 R이기 때문에 둘 곱해서 2분의 1 해주면 이쪽이 나오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B랑 R을 곱해서 여기 있는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건데 그럼 요렇게 구해서 각각을 다 더해주면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완성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쓸 거냐면 막 풀어서 써버리면 이렇게 쓰는 거야. 2분의 1에다가 A에다가 R을 곱한 값이 첫 번째 삼각형 2분의 1에다가 B에다가 R을 곱한 게 두 번째 삼각형 2분의 1에다가 C에다가 R을 곱한 게 세 번째 삼각형이다 생각을 하면 되겠지. 이제 앞으로 이렇게 흐트러서 쓰지 말고 인수 정리해가지고 2분의 1 R에다가 A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그냥 간단하게 정리된 식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는 게 무조건 좋겠지, 그지? 그래서 내접원 상황일 때 특히 이 2번 도구가 쓰기가 훨씬 쉽다. 알겠지? 그래서 넓이를 표현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어차피 1번 넓이나 2번 넓이나 결과적으로는 어떻다고? 똑같다라는 거지. 이걸 통해서 관계식이 나오게 되고 그걸 통해서 미지수를 구하게 된다. 라는 요 정도 도구를 알아두면 넓이 문제 푸는 거 큰 무리 없을 거거든. 첫 번째 문제 한번 보자. 첫 번째 7번 문제 보면 그림이 요렇게 해가지고 각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각의 2등분선이 만나는 점이 D라고 얘기를 했죠. A, B, C 이렇게 된 거고 요 길이 4라고 나와 있고 요 길이 6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네요. 뭐 이거 그냥 장난삼아 얘기를 하는 건데 각의 이등분선의 특성이라고 한다면 양 옆에 있는 길이 B를
이렇게 분분해버린 D점을 기준으로 똑같이 2대3으로 나뉜다라는 건 알고 있지, 그지? 여기서 그냥 사용할 건 아닌데. 그래서 얘를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B, D 길이를 구하시오가 문제야. 얘를 X라고 일단 세팅을 할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걸 구할 때도 역시 여기는 2번 도구를 쓸 거거든. 2번 도구를 쓸 거야. 지금 보면은 A, B, C의 여기 각 B라는 값이 60도라고 해가지고 되게 예쁜 각이 나와 있고 얘를 2등분 하더라도 또 30도니까 또 예쁜 각이지, 그치? 그래서 넓이 공식을 쓰게 될 건데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을 할 거야. 자, 첫 번째, 이렇게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이거, B인각 해가지고 표현을 할게. 그러면 2분의 1에다가 6이랑 4 곱해주면 24라고 쓰면 되고 세타 60도니까 사인 세타 2분의 루트 3 이렇게 써주면 이게 첫 번째 표현 방법이 되겠지. 괜찮지? 그다음 두 번째 표현 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면 삼각형 ABD랑 삼각형 BCD를 따로따로 구해가지고 더해줄 거야. 다시 삼각형 ABD 이렇게 삼각형 BCD 이렇게 둘을 따로 구해서 더해도 역시 얘랑 넓이는 같겠지.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야. 자, 삼각형 ABD를 구할 건데 삼각형 ABD가 이렇게 지금 있는 상태거든. 여기 X라는 길이랑 6이라는 길이 활용하고 이 끼인각이 지금 몇 도인 거야? 30도인 거 활용해서 넓이를 쓸 수 있겠지. 그래서 삼각형 ABD의 넓이를 표현을 해보면 2분의 1에다가 X랑 6 곱한 거니까 6X 써주고 사인 30도니까 2분의 1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괜찮지? 더하기 삼각형 BCD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4랑 X라는 길이 활용해서 써주면 되는 거니까 2분의 1에다가 4랑 X 곱한 거 4X 써주고 역시 마찬가지로 B인각이 30도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사인 2분의 1 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그럼 얘랑 얘가 어차피 같다라는 거잖아. 그러면서 관계식이 나오고 미지수 하나이기 때문에 x의 값을 구할 수가 있다. 이런 전략인 거지. 정리해주면 좌변은 6루트 3으로 정리가 된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얘는 2분의 3x 그 다음 얘는 그냥 x 정리해주면 2분의 5x라고 일단 정리가 되는 거니까 x의 값을 구하면 x는 5분의 12 루트 3이다. 이렇게 해서 x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지.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 어떻게 푸는 건지 같은 넓이인데 표현 방법이 두 가지다. 이 정도를 생각을 해주면 된다. 오케이, 됐습니다. 첫 번째 문제 이렇게 하고 에어컨 좀 틀어도 될까? 너무 더운데?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갑시다. 어차피 나도 그림 그려야 되고 여러분도 어차피 그림 그려야 되니까 그림 한번 그려보고 삼각형 ABC라고 나와있고 각 A를 120도라고 얘기해줬고 그 다음에 B랑 C의 길이를 8, 7이다 이렇게 얘기한 상태에서 삼각형 ABC에 내저번이 있는 거야. 근데 그 내저번의 반지름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럼 여러분들이랑 고민할 게 없이 내저번이라는 세팅이 나왔으면은 아까 1, 2, 3번에 있었던 그 도구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거든. 그럼 이 전체 넓이를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또 두 가지가 있다는 건데 자, 일단은 여기 있는 변 두 개, 7, 8과 120도를 활용해가지고 넓이를 한번 써주면 2분의 1에다가 7이랑 8 곱한 거 56 써주고 사인 120도니까 2분의 루트 3 이렇게 써주면 일단 전체 넓이를 벌써 표현을 해버렸지, 그치? 자, 두 번째 방법으로 이제 쓸 건데 공식으로만 먼저 한번 써주면 아까 우리 최종적으로 정리한 게 2분의 1 아래다가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마지막 관계식을 얘랑 똑같다 이렇게 쓸 거란 말이야. 여기 있는 미지수 자체가 일단 한 개로만 존재하는 게 좋겠지, 그치?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R인 상태인 거고 그 다음 지금 B도 알고 C는 일단 알고 있는 상태야. 그럼 A의 길이만 알면 사실 R은 구할 수 있다 생각을 할 수 있겠지. A의 길이라는 건 지금 요 길이를 얘기하는 거거든. 요 A 길이를 지금 구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당연히 저번 시간에 코사인 법칙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A 길이를 먼저 구합시다. 그럼 A 길이의 제곱을 한 값이 49에다가 64를 더하고 마이너스 2배에다가 7, 8, 56 써주고 코사인 120도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플러스로 바꿔주고 2분의 1 이렇게 씁시다. 정리를 해주면 49랑 64를 더하면은 113이고 얘네 더하면 56이지. 그래서 얘가 169 숫자 예쁘니까 A의 값을 일단 13으로 일단 결정을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A의 값은 사실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값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아 이제 문제가 좀 풀렸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겠지. 정리해 줍시다. 이거 나눠주면은 14인가? 14 루트 3 좌변 정리한 거고 우변에 이제 A, B, C를 다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둘 더하면 15에다가 15에 13 하니까 28이지. 2로 나눠주면 14 하고 R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관계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미지수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R의 값은 루트 3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괜찮지? 오케이. 두 번째 7번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세 번째 7번 문제로 일단 넘어가고 일단 문제의 기본적인 세팅을 보면은 외접원이 있는 상태잖아, 그지? 여러분들이 똑같이 넓이 문제를 풀 건데 외접원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당연히 무슨 법칙을 빼놓을 수가 없겠어. 사인 법칙을 빼놓을 수는 없겠다 정도는 일단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면 된다. 뭐 이 정도만 주의해주면 풀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게 A, B, C 이렇게 해가지고 삼각형이 나와 있는 상태에 지금 보면 R의 값을 20이라고 했으니까 이 외접원상 안에 있는 모든 삼각형의 비율 값을 지배하는 이 R에 해당되는 값은 40이라고 써놓고 일단 시작을 하면 되겠지. 사인 법칙의 비율 값을. 자, 그러고 나서 나와 있는 제일 큰 조건이 BC의 호의 길이, 그 다음에 CA의 호의 길이, AB의 호의 길이라고 나와 있는데 호의 길이는 중심각에 비례하지. 근데 호의 길이는 또 원주각에 비례한다고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지, 그치?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결국 호의 길이비를 줬다라는 건 원주각의 비를 줬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야 돼. 원주각의 비율을 줬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 더 원주각의 총합. 원주각의 총합은 언제나 뭐가 돼야 돼? 180도가 돼야 돼. 중심각의 총합이 몇이야? 360도잖아. 중심각의 절반한 게 원주각이니까 원주각의 총합은 일단 180도가 돼야 돼. 해서 BC, C, A, B에 대한 호의 길이들이 3대 4대 5라고 줬다는 건 이거에 해당되는 각각의 원주각에 대한 비율을 3대 4대 5로 줬다라고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괜찮겠지, 그치? 다시 보자. BC라는 호의 길이의 반대편 원주각이 각 A지. 선생님 그냥 여기다가 각 A라고 이렇게 쓸게. 각 A의 값을 3K로 세팅을 해도 된다는 거야. CA라고 얘기했으니까 반대편 각 B니까 얘는 각 B, 얘는 그러면 각 C. 이렇게 해서 각각의 각을 3K, 4K, 5K라고 세팅을 해도 되고 여기는 세 각을 모두 합치면 뭐가 돼야 한다고? 180도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C로 12K가 180도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K의 값이 나오게 될 거고 그러면서 여기 있는 각 세 개가 모두 다 결정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K의 값은 일단 15도라고 일단 얘기를 해주면 되고 각각의 각들을 일단 표현해두면 여기는 A라는 값은 3K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는 45도 각 B는 60도 여기 15 곱하기 5니까 75도 이렇게 세팅이 된 거지. 나한테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일단 비율을 알고 있지. 비율을 알고 있는데 각에 대한 정보까지 알고 있잖아. 그러면은 이 각의 맞은편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지. 사인 법칙을 통해서.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여기 B라고 선생님 세팅을 하고 B 그 다음에 여기에 맞은편 변의 길이 여기는 A라고 세팅을 할 건데 A랑 B의 길이만 알면은 요 사이각이 75도인 거 사인 75도가 지금 주어져 있는 거 여러분 보이지? 그래서 A 길이, B 길이만 구하면 이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럼 B 길이 먼저 한번 써볼까? B 길이. 변의 길이 같은 경우는 좀 선생님이 좀 특별하게 외우고 있긴 하거든. 맞은편 변의 길이를 구할 때 항상 어떻게 해주면 돼? 비율에다가 그대로 사인 값을 곱해주면 돼. 알겠지? 맞은편 변의 길이를 구할 때에는 비율에다가 사인 값을 그대로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사인 60도를 곱해주면 된다. 마찬가지로 A 길이를 구할 건데 A 길이의 맞은편 각이 45도니까 비율에다가 사인 45도를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하면 A랑 B 길이를 구할 수 있지. 정리해주면 2분의 루트 3인 거니까 20 루트 3 정리가 될 거고 사인 45도가 2분의 루트 2니까 얘는 20 루트 2라고 일단 정리가 되겠지. 그럼 A 길이 B 길이가 나왔고 얘네 둘이 사이값마저 알고 있는 상태니까 넓이를 쓸 수가 있다. 넓이 써주면 2분의 1에다가 둘 곱한 거니까 20에 그냥 제곱이라고 쓰자. 20의 제곱 써주고 루트 6 이렇게 된 거고 사이각이 75도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거지. 사인 75도 값이 거기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적을게. 그대로 적는다. 4분의 루트 6 더하기 루트 2 이렇게 써주면 얘가 지금 내가 구하려고 하는 삼각형 ABC의 넓이가 된다 해서 구해주면 됩니다. 자, 정리 한번 해주면 이게 400이잖아. 4로 약분시키면 이게 100이지. 2랑 하면 또 50이지. 50에다가 그다음 루트 6이랑 루트 6이 만나면 일단 6이잖아. 루트 6이랑 루트 2가 만나면 2루트 3이지. 이렇게 된 거지. 여기 정답이 되는 건데 그 풀어서 그냥 써준다라고 하면은 300 플러스 100 루트 3 이렇게 쓰면 되지 않겠어?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된다는 거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걸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집이나 교과서도 아마 그럴걸? 마치 막 공식처럼 뭔가를 막 적어놨는데 공식으로 생각을 하지 말자라는 거고 골치 아프거든? 사인 법칙을 좀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맨 처음 배웠던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걸 그대로 적용시켜주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방법이야. 맞는 방법이다. 오케이 됐고 그 다음 7번 넘어가 봅시다. 계속 7번이거든? 문제를 보니까 sin A, sin B, sin C 뭐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 삼각형 ABC의 넓이가 2분의 15 루트 3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야.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일단 이 문제를 보자마자 sin A는 그대로 그냥 AK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sin B는 BK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sin C는 CK라고 일단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결국에는 A랑 B랑 C에 대한 길이비를 줬다라고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겠지. A, B, C의 길이비를 준 상태다. 그럼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sin A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를 A로 잡고 그 다음에 여기를 B, 여기 C, 여기를 각 A, 여기를 각 C, 여기를 각 B 이렇게 잡는 건데 A랑 B랑 C의 길이가 지금 8대 13대 15라고 일단 나와 있는 상태잖아.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지금 구하고 싶은데 그 넓이를 구할 때 필요한 게 뭔가 하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변의 길이를 몇 개 알아야 돼? 2개 알아야 되고 각에 대한 정보를 하나 알고 있어야 되는데 하필 그건 두 변 사이에 끼인 각이긴 해야 돼. 근데 지금 보면은 머릿속이 좀 복잡해질 수가 있는 게 A랑 B랑 C의 길이 자체를 지금 알아 몰라? 일단 모르긴 모른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여기는 각에 대한 정보도 지금 알아 몰라? 모르는 상태라는 거야.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얘기를 할 때 코사인 법칙을 얘기하면서 구체적인 길이를 알고 있지 못해도 길이 B만 알고 있더라도 뭘 적용시킬 수 있다? 코사인 법칙을 적용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어도 각에 대한 정보는 내가 다 구할 수 있어라고 일단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어떤 게 구하기 쉬울지 모르잖아. 선생님 그냥 여기가 제일 짧으니까 이 맞은편 여기를 할게. 요 각을 구하는 걸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코사인 A의 값을 구할 거고 길이비를 알고 있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너 8, 너 13, 너 15라고 생각을 하고 적용을 시켜도 상관이 없어. 구해보면은
15의 제곱이니까 225 더하기 13의 제곱이니까 169 마이너스에다가 8의 제곱이니까 64 써줄 거고 밑에 분모에다가 2배에다가 15랑 13 곱한 거니까 그냥 15 곱하기 13이라고 써줄게. 이렇게 하면 코사인 A를 일단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정리해보면 밑에 일단 그대로 2랑 15랑 13은 두고 169랑 225를 더하면 394지? 거기 64를 뺀 거니까 330이다 일단 이렇게 써두는 거지. 그러고 나면 여기 15랑 330이 일단 약분이 되잖아? 이거 22지. 20이랑 다시 1이 또 약분이, 2가 약분이 되지? 여기 11이지. 결론적으로 코사인 A의 값을 13분의 11로 일단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자, 상하함수의 활용, 맨 처음 공부할 때 했던 이야기인데 코사인을 안다는 건 당연히 누구도 아는 거다? 사인도 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지. 그래서 코사인 A를 가지고 사인 A를 일단 잡는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널리 구할 때 사인이 필요하니까 사인 A는 일단 13 써주고 169에서 121을 빼주면 되지. 169에서 121을 빼주면 48이니까 4 루트 3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괜찮지? 삼각형 내에서 사인은 무조건 음수다 양수다? 무조건 양수라서 고민 안 해도 돼. 그냥 무조건 일단 양수를 일단 적는 거야. 사인 A의 값이 일단 나왔고 B 길이, C 길이를 모르기는 하지만 일단 13K, 15K 정도로 표현해가지고 C를 쓸 수는 있겠지. 넓이 나와 있으니까. 삼각형 ABC의 넓이를 써볼게. 삼각형 ABC의 넓이를 써보면 요 변은 13K, 여기는 15K라고 세팅을 한다. 그러면 2분의 1에다가 13K랑 15K 곱해주고 그 다음 사인이니까 올려주면은 13분의 4 루트 3 이렇게 올려주면 되겠지, 그치? 괜찮지 여러분들? 지금 여기 이 두 변이랑 끼인값 가지고 이 넓이식을 쓴 거야. 근데 그 넓이를 알려줬지. 뭐라고 알려줬냐면 2분의 15 루트 3이라고. 2분의 15 루트 3이라고 알려준 상태다. 이거만 풀어주면 K값 나오겠다는 생각 들지 않아? 미수 하나니까. 그래서 일단은 여기 13, 여기 13 지우고 여기 15, 여기 15 지우고 루트 3, 루트 3 지우고 여기 2, 여기 2 지우면 되겠지. 다 지워지지. K제곱이랑 4만 남아있고 그게 1이라는 거지. K제곱이 4분의 1인 거니까 K는 2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겠지. 양수여야 되잖아. 길이니까.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건 그래서 뭐냐면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A 길이와 B 길이와 C 길이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고 A, B, C가 모두 비율로서 표현이 지금 되어 있지. 8K, 13K, 15K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얘네 셋을 다 더해준다 치면은 28, 36K지. 36K. 36K의 값을 구하라는 말과 똑같은 거니까 둘레의 길이는 18이 된다. 이렇게 일단 구해주면 되겠지. 괜찮지? 그러니까 넓이를 구할 때 당연히 사인 법칙이나 사인 법칙이 들어가는 건 좀 이제 당연한 이야기가 되는 거고. 지금 보면 결론적으로 문제를 푸는 게 다 넓이 공식이 다 이게 쓰이잖아. 그치? 다 이게 쓰인다는 거야. 이렇게 정리합시다. 오케이, 됐습니다. 넘어가서 그 다음 7번 문제 보자. 자, 7번 이제 그 다음 7번 문제에 들어서면서 사각형의 넓이라고 이제 나오게 되는데 사각형은 어떻게 선생님이 만약에 사각형을 그린다고 쳐도 무조건 사각형은 선 하나만 대각형을 딱 잘 그어주면은 무조건 삼각형 몇 개로 쪼개져? 두 개로 쪼개지기 때문에 사각형의 넓이를 구한다는 건 우리가 방금 배운 삼각형의 넓이를 두 번 적용시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방식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넓이를 구해볼 건데 문제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 여기 길이가 4루트 3이고 여기는 6이고 여기 각도 45도에다가 여기는 2루트 3이고 여기는 30도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우리는 넓이를 일단 얘가 친절하게 선을 그어줬으니까 여기 따로 구하고 여기 따로 구해야겠다 일단 생각을 하게 되지. 근데 이제 여러분이 좀 익숙해졌으면
이 길이 나와 있고 이 길이 나와 있고 여기 B인각이 나와 있으니까 S1은 이미 알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럼 내 고민거리는 이제 S2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S2를 구하려면 또 두 변의 길이랑 B인각 정도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길이를 일단 알고 있는 상태지. 그럼 어디 길이를 알고 싶어? A, D 길이를 알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각들을 뭔가 알게 된 거야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겠지. 그럼 결국 알아야 되는 길이가 어디가 될까? 맞아. AC를 알아야 돼. AC를 알아. 정보가 부족해. AC를 알아야 두 변 알고 각 하나 알잖아. 이런 코사인 법칙을 또 쓸 수가 있어. 미지수 개수를 생각을 해보면 코사인 법칙을 쓰던지 아니면 얘랑 얘 가지고 뭘 써도 되겠어. 사인 법칙을 써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AC 길이를 아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야 되는데 AC 길이는 이쪽 삼각형에서 뭘 쓰면 코사인을 쓰면 또 알 수가 있지.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S1 먼저 구할게. S1은 2분의 1에다가 6이랑 4루트 3 곱해주면 24루트 3에 사인 30도니까 2분의 1 써가지고 얘는 일단 알고 있는 거야. 첫 번째. 다음 두 번째. 코사인 법칙을 써가지고 AC 길이를 구해주는 걸로 할게. AC 길이를 X라고 세팅을 해가지고 6제곱 36에다가 4루트 3제곱 48에다가 마이너스 2배에 둘 곱해준 거니까 24 루트 3에다가 코사인 30도라고 얘기했으니까 2분의 루트 3 이렇게 써주면 x의 값도 역시 구할 수가 있겠지. 정리해주면 36이랑 48 더해주면 70, 84지 에다가 2 없어지고 3이랑 24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72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그럼 둘 뺀 거니까 12라는 값이고 따라서 x의 값은 2 루트 3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럼 AC의 길이가 일단 나온 건데 굳이 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적용시킨다기보다 여기는 요 길이랑 여기는 길이가 어때? 같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지, 그치? 얘네들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도 몇 도가 되는 거야? 45도. 그림이 이상한 거고 45, 45 되어 있고 여기가 뭔 거야?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면 넓이가 쉽게 구해지겠지. 그럼 여기는 2루트 3이랑 이거 곱해가지고 그냥 2분의 1만 해주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 넓이가 나오는 거니까 세 번째 S2의 넓이는 2루트 3을 제곱해서 2분의 1을 해주면 그 넓이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거지. 7이랑 2분의 1 곱하니까 6인 거잖아. 얘 정리해주면 6루트 3이지. 그래서 6루트 3이랑 6을 더해주면 이 사각형의 넓이가 될 것이다 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괜찮지? 사각형의 넓이 결국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중이다. 그 다음 7번부터 7번도 많지. 7번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리고 정말 그게 맞고. 자, 이번엔 평행사변형이거든. 평행사변형의 특징은 뭐냐면 당연히 이제 평행선이 양쪽으로 두 개가 있다는 게 가장 특징이긴 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넓이를 구하는 사람으로서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대각선을 하나 딱 그어버리면 이 대각선을 기준으로 양 옆에 있는 이 넓이가 서로 어때?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게 평행사변형의 특징이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길이를 구할 때 여기 A라는 변의 길이, B라는 변의 길이가 나와 있고 여기 세타가 만약에 나와 있다라고 치면 여기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지. 그럼 그거 몇 배환하면 된다는 거야? 2배환하면 되는 거니까 이것도 역시 뭐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문제가 아니냐 뭐 이런 거지. 자, 7번 문제를 보면 내가 그림으로 그냥 할게. 여기 지금 5라고 나와 있는 거고 여기가 지금 3이라고 나와 있는 상태야. 그 다음에 대각선의 길이가 7이다라고 나와 있는 상태지. 자, 일단 세 변이 주어진 상황이니까 무슨 법칙이 떠올라야 돼? 코사인 법칙이 생각이 들면서 여기는 세타는 사실은 내가 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코사인 세타를 먼저 구해봅시다. 자, 코사인 세타 구해보면 25 더하기 9 마이너스 49 그 다음 밑에 분모에다가 두 대에다가 5랑 3 곱한 거니까 15 이렇게 써주면 코사인 세타의 값을 일단 구할 수가 있어. 정리해주면 34 빼기 마이너스 49니까 마이너스 15 15를 약분시킨다 이렇게 마이너스 1이고 여기 2 이렇게 된 거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값은 특수각에 있는 값이잖아. 그럼 세타의 값이 몇이었다는 거야? 120도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여기 세타의 값이 일단 120도라고 일단 나와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내가 ABCD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S를 구해서 2배 해주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를 먼저 구해가지고 2분의 1에다가 5, 3 곱하면 15에다가 사인 120도니까 2분의 루트 3을 이렇게 써주고, 요거에 몇 배를 하면 된다고? 2배만 해주면 그게 평행사변의 넓이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이렇게 지우고 2분의 15 루트 3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 2분의 15 루트 3이 정답이 된다. 오케이, 됐습니다. 평행사변의 넓이까지 됐고, 마지막 7번 문제야. 마지막 7번 문제. 삼각형 ABC에서 A랑 B를 더한 값이 12다라고 나와 있고, 사인 C는 2루트 3이라고 나와 있는데, 삼각형 ABC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지.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만약에 삼각형의 넓이나 이 넓이 파트에서 최대 혹은 최소 문제가 나오잖아. 무조건 경우에서 둘 중 하나야. 첫 번째는 2차식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 2차식은 꼭지점에서 최대 최소를 가질 수가 있잖아. 2차식으로 식이 작성만 되면 내가 최대랑 최소를 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던지, 두 번째로는 이제 문제 같은 걸 보다 보면 알 텐데, 산술 기하 평균을 쓰던지, 보통 둘 중 하나야. 알겠지? 그래서 넓이 파트에서 혹은 다른 길이 파트에서 마찬가지야. 최대 최소 문제가 나오면 이 중에 정답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접근을 하면 된다는 거지.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1번일지 2번일지 한번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한번 봐봐. 자, 일단 첫 번째 조건은 A 더하기 B의 값이 12다라고 나와 있는 상태에 그 두 변 사이에 끼인 각인 C에 대한 정보로서 사인 C의 값을 2분의 루트 3이라고 줬는데, 그럼 C가 이제 60도인 것까지도 뭐 알게 된 상황이고 뭐 그런 거지. 이 상태에서 삼각형 ABC의 넓이의 최대값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넓이식을 한번 써보지 않겠어? 넓이식을 써보면 L라고 하겠다고 쓰면 2분의 1에다가 A에다 B를 곱하고 사인 C를 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정리를 조금 해주니까 2분의 루트 3, 2분의 1 곱하면 4분의 루트 3에다가 거기에 A랑 B를 곱한 거다라고 이제 정리가 되는 상태지, 그치? 산술기하가 좋을까 최대 최소가 좋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A 더하기 B는 10이라는 관계식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B를 그대로 뭐로 바꿀 수가 있냐면 12-A라고 바꿔도 상관이 없지. 그 순간 몇 차식이 탄생하는 거야? 2차식이 탄생을 하는 거라서 위로 볼록하면서 최대가 생길 수 있겠지, 그치? 언제나 최대 지점은 어디가 되어야 돼? 2차 함수의 꼭지점, 메인 포인트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어디야? A의 값이 몇일 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여러분들? A랑 1-A라는 인수가 있잖아. 그럼 2차 함수가 이렇게 되면서 X축과 A축과 만나는 점이 어디랑 어디라는 거야? 0이랑 10이라는 거지. 그럼 제일 볼록한 지점은 항상 얘랑 얘 어디에 있어? 중점에 있는 거야. 이게 중점. 중점에 있는 거야. 0, 12, 그거의 중점. A가 몇일 때 최대라는 거야? 6일 때 최대다라고 바로 생각을 일단 해야 된다는 거지. A가 6일 때 최대다. A 6만 넣어주면 이 넓이의 최대값이 나오는 거니까 A 6을 대입해주면 6, 얘도 6이지. 둘 곱하면 36이잖아. 같이 보고 있는 거 맞지? 6, 36, 4 하니까는 9 루트 3. 이게 최대값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지. 괜찮지? 그래서 문제 얼마든지 다양해질 수가 있지. 얼마든지 다양해질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해결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면 이제 7번 연습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한번 해봐.
문제 쉬우니까 우리 같이 볼까? 자, 일단 기본적인 삼각형이니까 두 변이랑 그 끼인각을 알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상황인데, 일단 선생님이 저 사인 법칙 맨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었나? 두 각이 주어졌다는 건 나머지 한 각을 저기 준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지금 둘 더한 값이 135도니까 여기 각을 45도라고 알려준 거니 문제 너무 쉬운 문제 맞지? 그래서 넓이를 구해주면 2분의 1에다가 4랑 루트 곱한 거니까 4 루트 6에다가 사인 45도니까 2분의 루트 2 이렇게 써주겠지. 4, 4 없어지고 루트 1이랑 루트 2 만나는 거니까 2 루트 3이 이 삼각형의 넓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넘어가서 두 번째 7번 연습 해봅시다. 그 그림이 없잖아. 선생님이 여기 그림 그려줄게. 이렇게 된 거야. 이 내신 문제라는 게 그래서 그런 건데, 우리가 이 지금 그림을 보면은 떠오르는 게 아까 우리 초반에 봤던 그 문제가 좀 떠오르지 않니? 맨 처음 문제인가? 60도 이렇게 30도 쪼개지던 문제 기억하잖아. 이 내신 문제라는 건 뭔가 봤던 거와 연관이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지. 그럼 얘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뭔가 해결할 때 결국 AD라는 이 길이를 활용하겠어 안 하겠어? 뭔가 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겠지. 여기 뭔가 X라고 세팅을 할 것 같고, 그럼 결국 ABD 삼각형 넓이도 뭔가 구할 것 같고, 여기 ADC 삼각형의 넓이도 뭔가 구할 것 같다라는 거야. 그치? 그걸 가지고 푸는 문제겠지. 근데 전체 넓이를 구하기 힘들어 보이지 않니? 그치? 전체 넓이는 못 구할 것 같고. 그럼 유일하게 지금 안 쓰인 단서가 BC를 1대1로 내분한다는 거잖아. 그럼 이거 1대1로 내분한다는 걸 왜 준 건지.